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3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문화 2도 약간 거버넌스에 관련된 거, 그거는 약간 나중에 학생들이 질문이 나오면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 3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올해는 경제가 매우 중요하죠. 경제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사실 경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신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 3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사회문화 3은 그냥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제시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이걸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조금 빠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의 설명은, 자, 이건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두 부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 이거 쓰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대공황에 관련된 거예요. 대공황에 대한 건데, 이게 대공황이 약간 다른 경기 침체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좀 쓸까요? 자, 일단 이 대공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대공황은 일반적인 경기 침체와는 조금 달랐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유례 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유례 없이 되게 깊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경기 침체다라는 점에서, 자, 이게 좀 다른 경기 침체랑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 구별된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었던 현상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붕괴를, 자, 주식시장의 붕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데, 자, 이전에도 이 주식시장의 붕괴는 자주 일어났었어요. 일어났었는데, 근데 이 대공황에서의 주식시장 붕괴는 약간 그 뒤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이 조금 차이가, 조금 다른 경기 침체랑 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점이기는 해요. 시작점이긴 한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 대공황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 자, 주식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 붕괴 다음에 은행이 파산했고요. 자, 은행이 파산했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고요. 디플레이션이 뭔지 알죠?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이제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이자 증거이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자, 얘네들이 대두에 따른 국제교육 감소 등의 연쇄적인 과정. 자, 이들의 연쇄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시작점이기는 한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대공황이 만들어졌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얘는 이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자, 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과 이 연쇄 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과 관련해서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자,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자,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통화가설과 지출가설로 구분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안정한 경제구조, 그렇죠? 자, 자, 경제 구조가 이제 이 대공황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요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하니까, 자, 이게 첫 번째가 통화가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를 하면 이 두 번째가 지출가설일 겁니다. 그렇죠? 지출가설이에요. 이걸 못할까요, 이거를? 그쵸? 지저분하다. 자, 어쨌든, 뭐, 어떡해요? 그쵸? 자, 통화가설이랑 지출가설. 이걸, 위치를 좀 비슷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할 때,
이 두 개를 잘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요 지점을 좀 잘 봐보세요. 요 지점을 이렇게 써놓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자,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이 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대공황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자, 이전 상황. 자, 이것도 이전 상황이라고 볼게요. 자, 근데 이전 상황이 어땠냐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통화 정책을 쓸 때는 국채를 매입하는 게 있고 국채를 매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국채를 매입하는 매입 정책을 이전 상황에, 그러니까 대공황 이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전 상황에는 국채를 매입했어요. 국채를 매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던 내가 국채를 사요. 그러면 이 정부는 이 국민들한테 돈을 내줘야 되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정부가 사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가 늘어나겠죠. 통화라고 하는 것은 통화가 확대됩니다. 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늘어나겠죠. 국채를 매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를 정부가 갖고 돈을 일반인들한테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가 증가하겠죠. 통화가 증가하면 일단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돼요. 여러분 뭐 비트코인 주식 그걸 다 알잖아요. 뭐 아파트 가격 올라간 것도 아시죠? 이거 우리가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통화가 증가하면 일단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그쵸? 주식 가격 올라가고요. 또 물가도 올라가고요. 또 자산 가격도 올라가요.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통화가 증가하면,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통화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가격 다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회수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회수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것들이 막 폭락하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한 교훈이, 이걸 알고 계시면 그게 왜 그런지는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국채를 매입해서 통화가 증가하니까 이게 지금 대공황 이전의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경기가 활황이었겠죠. 그치? 경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었겠지? 특히나 물가가 매우 높았단 말입니다. 그쵸? 자, 물가가 높았는데, 이때 이제 연준이, 자, 여기서부터, 자, 연준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방준비위원회. 그러니까, 미국의 FRB라고 하는데, 연방준비위원회, 우리나라는 돈을 누가 찍어내냐면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잖아요.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에요. 연방준비위원회.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게 공기업이 아닐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연준의 개입이 있었어요. 연준의 개입을 하는데 이 개입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면, 자, 이게 이제 대공황의 시작입니다. 개입하는데 이제 이게 대공황의 자, 시작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작이 발생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어요. 국채를 매각했어요. 자, 국채 왜 매각했을까요? 물가가 높잖아요. 그리고 주식 가격도 너무 높죠. 지금 현재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잡으려고 국채를 매각했어요. 다 거꾸로 봅시다. 국채를 내가 팔았어. 그치?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은 정부로 들어오고 이 국채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치?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지 않겠어요? 정부가 종이 쪼가리 주고 돈 받아온 거잖아요. 그치?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화가 감소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이자율이 매우 높아져요. 지금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자율이 되게 높아지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식 시장이 다운되기 시작하겠죠. 그치? 자, 일단 요런 일을 연준이 개입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쵸? 연준에 그랬는데, 이때, 자, 여기 이제 대공황이 시작됐잖아요. 그치? 대공황이 시작됐으면 이때 연준이 딱 눈치를 채고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국채 매입 시작해.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때 이 FRB, 연준에서는 무슨 행위를 했냐면, 다 연준의 대응이에요? 연준의 대응이 뭐였느냐면, 진성어음주의를 선택했어요. 진성어음주의. 자, 진성어음주의라고 하는 건, 6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약간 상업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60일 있다 돈 줄게, 30일 있다가 돈 줄게, 라고 하는 증서예요.
그 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 그걸 우리가 진성어음주의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나 은행에서 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 어음에서 돈 받으면 바로 회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통화를 막 늘리는 정책이 아니에요. 되게 안전한 정도의 통화만 늘리는 정책인데, 이 진성어음주의는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상업을 중심은 상업어음을 기반으로 했단 말이야. 상업어음은 장사. 내가 물건 사고서 돈 주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돈을 직접 주지 않고 어음을 줘요. 어음이 뭐냐면 뭐 30일 있다 돈 줄게라고 하는 이게 약속 증서예요. 이 약속 증서로 돈을 내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적극적인 통화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상업이 되게 활황이면 좋은데, 상업이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상업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진성어음주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돈을 시중에 많이 뿌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얘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통화량이 또 감소했겠죠. 통화량이 또 감소했어요. 그쵸? 그러면 또 다시 주식시장이 또 떨어졌겠지. 그치? 이게 이제 주식시장 붕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공황에 얘네들이 주르륵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이 붕괴되니까 기업이 파산합니다. 자, 기업이 파산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은행이 도산해요. 왜? 은행은 왜 도산할까? 기업이 파산하면 기업은 그 자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기업이 파산하면 은행이 돈을 안 갚죠. 그럼 은행이 부실화돼요. 그러면 은행이 망해버리는 거야. 자,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망하면 우리가 시중에 있는 사람들 돈 어디서 빌려요? 은행에서 빌리는데 은행이 파산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돈을 못 빌리죠? 그럼 통화량은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도산이 되면 통화가 추가적으로 또 줄어듭니다. 통화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굉장히, 자, 여기서 한번 줄었죠. 쫙 하다 보니까 이거 통화 또 줄었죠. 그치? 여기서 또 줄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통화량이 막 줄으니까 대공황이 엄청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면 바로 발생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뭐라고 했죠? 물가가 하락하는 거라고 했죠. 아니, 살 돈이 있어야 물가가 오르지. 시중에 살 돈이 많이 돌아야 물가가 오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시중에 살 돈이 없어. 사람들이 흘러다니는 돈이 없어. 그럼 재고는 막 넘쳐나지.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통화 가설에서의 문제 삼는 건 이 연준에 개입한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뭘 했어야 된다? 원래 했었던 국채 매입을 통해서 통화량을 열심히 확대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야지 통화정 확대 정책을 썼으면 연준이 통화정 확대 정책을 썼으면 이렇게 통화량이 줄어서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기업이 파산하거나 하는 일이 안 발생했을 텐데 여기서 연준이 잘못 개입을 했다. 자, 이게 통화가설인데, 자, 여기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뭐 이상해.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면 통화가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은행,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통화가설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잘못 개입해서 대공황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부가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지출가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출가설을 설명해 보면 지출가설은 이전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 얘네들이 이 분석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이전 상황이 1차 세계대전부터 가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무기를 겁내 팔아먹었죠. 그치?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설비 투자를 막 늘렸죠. 왜냐하면 물건이 되게 많이 팔리고 돈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건 이게 공장 짓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설비 투자가 되게 증가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과잉 설비가 나타날 정도로 설비 투자가 너무 증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은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투자돼야 될 돈이 다른 데로 투자됐어요. 자, 어디냐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자, 주식시장에 이 설비 투자의 기회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들어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공장 지을 돈이 있었는데 공장을 더 못 짓는데 근데 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돈 될까 해가지고 주식에다 투자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다. 자, 똑같죠. 그쵸?
주식시장. 그럼 물가와 자산 가치가 높은 것도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전 상황은 여기서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이전 상황이잖아요? 이전 상황까지는, 자, 이게 좀 원인은 조금 다르지만,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연준의 개입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뭐가 그러니까 첫 시작점이 뭐가였냐면, 시장의 내재적 불안성입니다. 자, 이게 뭐, 시장의, 자, 내재적 불안정성. 여기 나와 있죠?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 이건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자, 이건 주식시장뿐 아니라 모든 시장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불안의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이 붕괴한 거야. 시장이 약간 이게 붕괴한 건데, 시장이 붕괴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불안정성이 더 높아져야지.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그쵸?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져. 자, 그러면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아직 대공황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불안정성이 높아진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첫 포인트가 여기 있었잖아요. 주식시장 붕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얘랑이 그냥 같은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불안정성이 높아져.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뭘 할까요? 구매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공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본격화되냐면, 일단은, 자, 이거, 내구재 소비. 내구재 소비가 감소해요. 그러면 재고가 증가하죠. 재고가 증가하는 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쵸?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이 투자를 할까요? 안 하죠. 기업 투자 감소해요. 그쵸? 기업이 투자가 감소하면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설비 투자도 있을 것이고 연구 투자도 있을 것이고 노동에 대한 투자도 있을 텐데 기업 투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 투자도 줄겠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줄어들어요.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실업이 증가합니다. 이건 다 같은 당연한 말인데. 자, 실업이 증가하면 어떻게?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간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쵸? 민간 소비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민간 소비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민간 소비가 감소해.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자, 디플레이션과 또 뭐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기업은 파산합니다. 그렇죠? 기업이 파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플레이션과 기업 파산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아까 여기 기업 파산 있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은행이 파산하겠죠. 은행이 파산하죠. 그쵸? 은행이 파산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 돈도 못 빌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대공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대공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플레이션까지만 딱 나왔는데 여기는 디플레이션에서 은행 파산, 그러니까 디플레이션과 기업 파산이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공황을 일으켰다.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좀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 지출 가설에서는 선생님 또 이쪽에 또 몰았었죠 또. 미치겠네. 자, 그런데 이 지출 가설에서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근본이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본이제 때문이라는 것인데, 자, 여기도 근본이제가 언급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이 당시에 이거 이전 상황 있죠? 이전 상황에 근본이제를 취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근본이제가 뭐냐면 내가 1달러를 더 찍어내고 싶으면 1달러치 금을 더 보유해야 된다는 규칙이거든. 근데 미국이 되게 수출이 활성화되고 막 이러면서 외국에서 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통화량이 사실 되게 많은 그런 시기였거든요. 자, 그랬다는 건데 이 근본이제가 결국에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보호무역을 한 거야. 미국이 보호무역을 했어요. 보호무역을 한다는 건 수입을 별로 안 하는 거야. 수입을 안 하고 돈을 자꾸 회수해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미국 입장에서는, 자, 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수입은 줄여요.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는 금이
줄어들고 들어오는 금은 많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시에는 금본위제였어요. 자, 이건 미국의 상황이잖아? 근데 해외의 상황은 어때? 금이 줄어들었죠. 여기서 금이 이거 금이라고 쓸게요. 이거 금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금을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타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금이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없으면 통화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었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통화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공황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금 보유가 줄어들고 외국 통화가 줄어들고 그래서 디플레이션,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까지 경기 침체가 수출된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견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나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이가? 자, 멈추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막 이게 맞다 싸워요. 근데 이게 좀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소비 감소를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은. 그치? 자, 그래서 이 가설이 대립해요.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어요. 다만 한 가지 안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FRB가 중앙은행이니까 얘네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했죠. 그치? 자, 이거를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정부가 적자 재정을 하면 돼요. 이건 재정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재정정책은 뭐냐면 국가가 막 사업을 벌이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고리가 끊어지냐면 노동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게 고리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정부 사업에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노동 고용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야. 이 이후로.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가 이제 짱이었냐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이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 두 개의 이런 대공황을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신통화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신봉되었던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한 시장 기능을 지지하는 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자, 요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이게 내용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는 여러분이 풀다가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문제만 따로 찍거나 할게요. 자, 3번 문제 하나만 볼까? 누가 3번을 질문해서 3번 문제만 좀 해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걸어두는데, 자, 가봐보세요. 기억이 아마 통화가설일 거야. 기억의 디플레이션이 더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자, 이거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디플레이션에서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면 안 돼요. 통화가설과 얘네들이 원인과 결과를 달리 봐요. 얘들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은행 파산했다고 했잖아,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은행이 도산하면서 통화가 더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했다고. 조금의 이 순서를 달리 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못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요거 꼭 잘 보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가는 틀린 거죠. 나는 니은이 이제 요거잖아요. 지출가설. 니은에서는 근본이제 통화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아까 금이 줄어들면 통화량이 같이 줄어들었잖아. 그치? 재량적인 통화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미국과 영향을 받는 나라가 근본이제에서 금이 줄어들었어. 그럼 돈을 더 못 찍어내. 그러면 경기 침체를 어떻게 대응할 건데?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야. 나는 맞는 거죠. 그치? 나는 주식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기업은 정책의 실패로 보는 반면 정책 실패 맞죠? FRB가 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치? FRB, 그러니까 연준. 니은은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으로 시작됐잖아요. 그쵸? 이게 맞죠? 여기서는 연준의 개입이 잘못된 것이고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치? 자, 라는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근본이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 유발한 것이 아니라 근본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요 통화가설에서는 이 근본이제 때문에 미국의 통화가 늘어나는 것만 언급했어요. 늘어나는 것만 언급했고 여기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근본이제라고 보셔놓고 이 근본이제 때문에 외국의 그 디플레이션을 유발했죠. 그쵸? 그랬다는 점이 여기 제시문에 써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결국엔 미국의 디플레이션도 맞는데 그건 그냥 경제 전반으로 그렇고 여기 제시문에 따르면 라는 틀렸죠.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거 이해하시는 것도 빡셀 텐데.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